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관점 액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종양과 관련된 보험 분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점 액종은 정말 드문 종양입니다. 주로 골반이나 회음부에 발생하는 연조직 종양인데요. 이 종양은 악성보다는 양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점 액종에 대해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종양은 드문 만큼 치료와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종양의 재발 가능성 때문에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기도 하고 매번 검사와 병원 방문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죠. 혈관점 액종은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며 골반 및 회음부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양이 커질 경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종종 종양의 일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발률이 높으며 한번 재발하게 되면 다시 수술을 받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재발률이 높고 종양의 위치가 민감하여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혈관점 액종은 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혈관점 액종은 그 특성상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완전 절제가 어렵고 수술 후에도 잔존하는 세포들로 인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발 가능성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에서는 혈관점 액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관점 액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병리학적 증거입니다. 병리 검사 결과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혈관점 액종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종양으로 이러한 특성 역시 중요한 병리학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률만으로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성장 속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당시 약관에서 경계성 종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과거 약관에서는 경계성 종양을 보장하는 내용이 더 명확하거나 넓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의 약관을 철저히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넓게 정의되어 있어서 현재 혈관점 액종도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 당시의 약관을 근거로 삼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점 액종이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어떤 코드로 분류되는지도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던 종양이 현재는 양성으로만 분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당시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혈관점 액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증거,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약관의 해석을 정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죠. 혈관점 액종의 재발 특성과 침습성, 그리고 과거 약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점 액종과 같은 희귀 종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서 보험사와의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겠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